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인 여자입니다. 여기에서 들려오는 사연들을 들어보면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얼마 전 집안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기겁을 하실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었으니 말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갓난아기일 때 돌아가셨고 저는 자연스레 보육원에 맡겨졌죠. 친척들이 많았지만 전부 다 저를 돌보기 싫어하셨고 저희 부모님 사망보험금까지 다 가져가시고 저는 100만 원과 제 짐들만 가지고 보육원에 들어갔어요. 어렸을 때는 낯도 많이 가려서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육원 원장님께서 저에게 워낙 잘해주셔서 오랫동안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친척들은 저희 부모님의 사망보험금까지 가져가 놓고서는 제가 자라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연락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어디서 뭘 하는지 살아는 있는지 아무런 소식도 모르죠. 그렇게 저는 혼자서 컸고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부모가 없는 아이라고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봐도 부모님 없이 자랐다고 하면 전부 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얘는 엄마 아빠가 없어서 이래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온 사람이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편견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자라왔고 부모가 있든 없든 저를 사람 그 자체로 봐준 사람이었죠. 물론 처음에는 저도 남편을 경계하고 의심했습니다. 제가 물러서도 남편은 저에게 끊임없이 다가왔고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는 말이 사실인지 저는 결국 남편에게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대학생이었고 저는 직장인이었지만 서로를 잘 이해해줬고 연애도 오랜 기간 함께 했어요. 제가 세상에게 상처도 많이 받고 기가 죽어 있었는데 남편은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걱정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일에 천진난만했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철이 없다고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있으면 제가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느낌이어서 오히려 좋았어요. 가끔씩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 남자의 순수함이 오히려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더 많아서 저도 그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동감이었고 남편이 취업을 하자마자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결혼을 허락받으러 남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는 내내 혹시 반대를 하시면 어쩌나 싶어 걱정을 잔뜩 했죠. 남편의 아버지는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남편네 집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인사를 받아주시는 두 분의 모습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은 남편의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남편의 어머니는 팔짱을 끼시고 제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남편의 아버지께서는 살갑게 웃으시면서 저를 자리로 안내해 주셨죠. 남편의 아버지께서는 인상이 너무 좋으셨고 미소를 보고 있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식사 자리를 갖고 있는데 남편의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연애까지만 하세요. 우리 집안은 부모 없는 며느리는 들일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미 그 말을 들을 각오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귀로 들으니 심장에 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 철도 없고 이제가 취업했는데 결혼해줘서 저희가 다 고맙죠. 취업하기 전부터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줬다면서요? 너무 고마워요. 난 며느리 삼고 싶네. 이 말을 하시며
제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찰싹 때리면서 당신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근본 없는 애랑 우리 귀한 아들이랑 어떻게 결혼을 시켜? 그게 말이라고 해? 라고 했고 시아버지는 조용히 하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그 상황에서 남편이 분위기를 풀었고 식사 자리는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는 그 뒤로 어머니한테 엄청 매달렸어요. 매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어머니한테 맨날 연락을 드리고 선물도 사드렸죠. 어머니는 그만하라고 마음 돌릴 생각 없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결국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어릴 때부터 모아둔 돈도 꽤 있었고 벌이도 나름 괜찮았기에 설득을 할 수 있었죠. 저희는 어머니의 취향에 맞는 결혼식을 올렸고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아이를 강요하셨어요. 당장 임신 준비를 하라고 하셨죠. 솔직히 저는 그때 20대 중후반이었고 아직은 남편과 신혼을 더 즐기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1년은 더 있다가 낳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당장 손주를 보고 싶다고 했고 며느리로 인정을 받으려면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컥 내려앉더라고요. 결혼하기 전 말로만 듣던 아들 아들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나무라셨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한테 벌써 임신이야? 임신 너희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아들 딸 상관없으니까 며느리 닮은 아이만 낳아라. 이 말을 하셨는데 그 순간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항상 이렇게 저의 방패가 되어주는 시아버지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은 눈치 없이 저에게 여보, 근데 난 아이 빨리 낳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나도 아들이면 좋겠다. 라고 하며 얼른 아이를 갖자고 보챘죠. 집에서 저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아버지한테 제일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바로 제 생일날이었어요. 남편도 제 생일을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아침 일찍 누군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갑자기 무슨 일로 오셨지 싶었는데 손에는 보온병이 들어있었고 저를 보시자마자 며느라 생일 축하한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나요? 저는 정말 놀랐고 제 생일을 알고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남편은 눈을 비비면서 나오며 뭐야, 당신 생일이었어? 라고 했죠. 시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끓인 미역국을 그릇에 담아주셨죠. 그리고 한 숟가락을 뜨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누가 끓여준 생일 미역국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미역국을 먹는데 너무 아까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동을 받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남편은 뭐야, 당신 왜 울어? 아버지가 만든 미역국 맛이 없어? 라며 눈치 없는 말을 해댔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제가 우는 이유를 아는 듯 하셨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끓여주신 미역국은 제가 평생 동안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이 일 말고도 시아버지와 저의 일화가 많습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자주 놀러 다녀요. 밥도 먹으러 다니고 쇼핑도 가고 하면서 말이죠. 시아버지와 더 친하게 지낼수록 저는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제가 받은 만큼 다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효도를 하고 싶었어요. 시아버지로 인해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날들은 왜 오래가지 못하는 걸까요? 드디어 제 인생에서 꽃길이 펼쳐진 줄 알았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단 거였죠.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급하게 응급실로 갔고 시아버지는 수술 중이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아버지를 어떤 차가 치고 도주했대요. 바로 뺑소니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해가 뜰 때까지 수술을 하셨죠. 그런데 시아버지의 수술이 끝날 때까지 시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으셨죠. 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저와 남편은 알 수 없었고 묵묵히 수술이 잘 끝나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의 대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시아버지가 하반신 마비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백화점도 걸어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하반신 마비라뇨?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 뺑소니범에게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만 했고 범인은 아직 찾지 못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일어나시기 전에 남편이 저에게 부탁 한 가지를 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제가 해달라고 말이죠. 자신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남편보다 수입이 많고 안정적이지만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제가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죠. 시아버지는 마취에서 깨고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는 자신을 보시고 펑펑 우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시아버지 옆에서 저도 남몰래 매일 밤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가 며칠간 계속 시아버지 대소변을 받아내고 식사도 차려드리면서 병간호를 정성스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한 번도 병실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어디서 뭘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낮에 시댁에 들렀어요. 그런데 그 집에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바로 다른 남자와 함께 말이죠.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다른 남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그 모습을 저에게 들켰습니다. 지금 시아버지는 병실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계시는데 아내이신 시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니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지금 아버님 저렇게 하반신 못 쓰시는데 이렇게 다른 남자랑 히히덕거리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너도 얼른 그 사람한테서 청대.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사망보험금 좀 쥐어줄 테니까 그만 버리라고.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독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죠. 말문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그 남자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집을 박차고 나갔고 저는 어리 빠진 채로 시아버지의 짐을 챙겼죠.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집에서 그런 장면을 봤다고 시아버지에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그런데 얼마 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병실에 서류를 잔뜩 들고 오셨죠. 저는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시아버지는 알고 지낸 사람 같더라고요. 둘이 무슨 사이인가 봤더니 바로 형제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친남동생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시아버지의 계획성입니다. 이미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었고 얼마 전 시아버지의 모든 명의를 시어머니로 바꾼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기에 이혼 소송을 승소하려고 남동생분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시아버지의 철저함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다행히도 시어머니가 정보를 워낙 흘리고 다니셔서 시아버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죠. 시아버지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도 잘 받으셔서 이제 휠체어를 끌고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퇴원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퇴원 날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뺑소니범을 찾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형사가 말한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시아버지를 쳤던 차를 운전한 사람은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분이었고 조수석에는 시어머니가 타고 있었대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못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남편을 죽이려고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저도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을 하셨죠. 대체 돈이 뭐길래 사람까지 죽이려고 하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일부러 CCTV도 없고 인적 드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죠. 그 말을 듣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그런 사람이랑 몇십 년간 한솥밥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복수의 일을 가셨고 제대로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분은 바로 연행이 되셨어요. 두 사람은 시아버지한테 제발 합의해달라고 무릎을 꿇으면서 빌었지만 시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죠. 최대한 오랜 기간 감옥에서 썩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빚을 진 채 살아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도 죄를 졌으면 평생 죄값을 달게 받았으면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펑펑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시아버지에게 싹싹 빌었지만 시아버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두 사람은 후회를 했고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까지 집에서 나가서 남편과 저 그리고 아버지까지 셋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저와 남편은 당분간 시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시댁으로 짐을 옮겼죠.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감옥에 갔다는 사실과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이 충격이 컸는지 한동안 계속 엇나갔어요. 그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하루 종일 술을 달고 살았습니다. 회사를 출근하지 않아서 결국 잘렸고 사람이 폭력적이게 변하기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외박도 자주 하고 여자도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제발 정신 차리라고 힘내자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휴대폰에서 불륜 증거를 발견하고 말았죠. 정말 그걸 보는데 손이 벌벌 떨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불륜을 직접 겪어보니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안 상황도 좋지 않고 시아버지도 이혼한 상태에서도 남편이랑 이혼을 하면 더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화도 나고 매일 밤 남편이 나가는 것이 그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것도 알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집안을 위해서는 제가 참아야 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이죠. 왠지 모르게 시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항상 멀리서 상황을 다 지켜보시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차리셨는지 해결법을 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시아버지에게 감사한 것도 많죠.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시아버지의 남동생분의 도움으로 저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같이 했고 남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지 바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흘리고 다닌 정보도 많아서 승소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소송과 동시에 불륜녀와 관계도 끝났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집을 나갔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댁에는 저와 시아버지만 살고 있죠. 그런데 정말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저를 친딸처럼 여겨주세요. 그래서 나이 30이 넘어서
아버지가 생긴 기분을 처음 느껴봅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시아버지의 연락을 받지도 않아요. 지금은 전 남편이지만 그 사람이 워낙 철이 없어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는 궁금하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시아버지는 이제 휠체어를 워낙에 잘 타셔서 제 도움이 없어도 혼자서 척척 잘하세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 모아놨던 돈들을 전부 시아버지에게 쓸 계획입니다. 지금 몇 년째 시아버지와 살고 있는데 정말 편하네요. 이제 저의 인생이 행복해지나 싶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죠? 저도 이렇게 글로 쓰고 나니까 저희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우자도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